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홍동주 작가님의 그 신진대사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 대해서 쭉 입부터 항문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 소화기관은 우리의 몸 속이라기보다는 몸 바깥이라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우리가 소화와 대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 식도로 해서 순서는 위. 우리 이 책에는 간이 먼저 나왔는데 제가 위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간, 십이지장, 그다음 췌장, 소장, 마지막 대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입은, 뭐,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거고, 자, 신진대사의 출발점이에요. 음식이 들어가면, 신진대사 출발점인데, 입 안에서는 우리가 이 이빨, 이라고 하니까 잘, 네, 이로 그 저작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부수잖아요. 그럴 때 함께, 나오는 게 푸티알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효소로 아밀라제라고 하는데, 귀밑샘에서 분비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은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때는 귀밑 여기서 찌르륵 하면서 침이 이렇게 고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귀밑샘에서 분비가 되고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분비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일일 1500ml, 1.5리터 정도 우리가 하루 종일 치매 분비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예, 엄청나게 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99.5%가 수분이고 0.5%가 프티알린, 효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 책에 나오는 구강의 그 그림이고요. 오럴 캐비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강 기능은 우리 미각 기능. 그래서 그 음, 혀의 그 돌기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그런 미각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화 기능.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제 시작하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구음 기능.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거, 이거 다 입을 통해서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책에는 간이 먼저 나와 있는데 제가 위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위는,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위는 이제 스토막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대사를 하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위산을 분비해요. 그래서 매 끼 식사할 때 500에서 700ml를 위산 분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 위산의 pH는 1.5에서 3. 강산성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데이트 폭력 이런 거 할 때 어떤 염산이나 이런 거를 얼굴에다 확 뿌리고 도망가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을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음, pH2예요. pH2. 우리 염산이나 황산 이런 게 pH2인데 예, 1.5에서 3 정도. 그다음에 위벽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벽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뭐, 네. 뮤신이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뮤신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펩신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 펩신은 단백질을 폴리펩티드 또는 폴리펩타이드 정도로 분해를 하는데 아미노산까지 분해하는 거는 이 위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 전 단계인 펩타이드로 하는데 이게 폴리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음,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로 묶은 그런 걸로 분해를 일단 위에서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는 생각하실 게 요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온 건데요. 강산성이다.
예, 그래서 보통 pH는 한 2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위에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분문이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한 분문, 그래서 이거는 이 위에 그 음식물이 역류되는 걸 방지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위 이렇게 벽이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고 밑에 보시면 유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임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문이 이 음식물을 조금씩 조금씩 내보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위에 강산성이잖아요. 위에서 지금 막 음식물과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산성인데 이거를 그냥 십이지장으로 확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궤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요 유문이 조금씩 내보내고 12지장에서는 중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요 책에서는 지금 단백질 해서 필수 단백질인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필수 아미노산, 또 밑에는 합성 단백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불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뭐 구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기닌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밑에 또 몇 가지도 또 필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책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으로 갈게요. 간은 몸의 대사 수위를 조절하는 공장장이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장.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저장. 그래서 대표적 영양물질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재활용을 시키는 게 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4개월, 비타민 A는 10개월, 비타민 B12는 1년 정도를 우리 간이 저장을 해놨다가 만약에 우리가 음식으로 뭔가 섭취를 부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재활용을 시키는 게 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미네랄 중에 철분, 구리, 아연을 저장해서 미네랄 대사를 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철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빈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간에서 많이 그거를 재활용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저장을 끊임없이 하고요. 해독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나 알코올, 노폐물 등을 해독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해독 작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분해. 이건 뭐냐면 혈액 속의 독성 물질. 어떻게 보면 해독과도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달라요. 분해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또는 오래된 적혈구를 분해시킨다거나 이렇게 그런 분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생산. 그래서 무엇을 생산하냐면 담즙 생산을 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즙 생산을 해서 간을 그 담낭으로 보내잖아요. 또 혈액 응고인자 같은 것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간에서. 그래서 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가 다른 그림에서 따왔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식도가 있고 위가 있으면서 위에 같은 비슷한 쪽으로 이게 사실 간과 위는 횡격막으로 쌓여 있어서 우리가 잘 접촉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약간 붉은 색깔로 간의 크기가 이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담낭, 그래서 쓸개라고도 하죠. 곳이 있고 그 담낭의 담관을 이렇게 따라서 연결된 게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뒤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췌장이에요. 췌장, 판크레아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음번 12지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2지장에서는 주로 하는 대사는 지방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보다는 어떠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제일 12지장이 중요하게 하는 거는 자, 위에 마지막 관문 유문을 통해 내려온 음식. 그러면 위에서는 이렇게 유미즙이라 해서 이게 곤죽 아니면은 이렇게 죽 형태의 그러한 강산성을 띤 음식물이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십이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십이지장에 세크레틴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췌장에서 중탄산염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중탄산염이면 딱 봐도 이거는 알칼리성이잖아요. 강한 알칼리예요. 그래서 이 췌장에서 막 분비를 시켜줘서 십이지장 아까 그 부분으로 이제 막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강산성인 음식물 위에서 나온 거에서 계속 중화를 시켜서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십이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화 작용이 제일 크다. 그다음에 소화를 본격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담낭의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요. 이것도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이 담즙은 지방을 우리 많이 잘 아시죠? 미셀화 시켜서 하는데 어디서 미셀화를 시키냐면 십이지장에서 시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 일부를 흡수하는데 이 중에서 칼슘이나 철분은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흡수합니다. 왜냐하면요, 칼슘은 강한 산성에서 용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용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칼슘이. 그래서 우리가 리스토레이트를 공복에 먹게 하는 거예요. 음식과 시간차를, 한 시간 정도 시간차를 주고 리스토레이트를 마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산성에서 칼슘이나 철분은 용해돼서 바로 그 유문을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중화시키면서 대부분 흡수한다. 칼슘과 철분은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 다른 미네랄이나 이런 거는 또 이제 다른 소장에서도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책에 보시면 위에 몸통, 밑에 이제 유문을 거쳐서 위에서 강산성인 그러한 죽 상태를 조금씩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보내면 보시면 담낭을 자극을 해서 담낭에서도 어디에요? 이 십이지장으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담관이. 췌장도 췌장관이 십이지장으로 뚫려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아까 췌장에서 중화시키는 중탄산염을 이 십이지장으로 보내고 담낭에서는 또 지방을 분해시키는 담즙을 또 십이지장으로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다 고기 살아요. 애들이. 담낭, 췌장, 위 밑에 뭐 이렇게 십이지장 다 고기 살아요. 그래갖고 소화와 혈당을 조절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요. 췌장에서는 주요 소화 효소 보시면 아밀라제. 자, 아밀라제는 우리가 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탄수화물을 포도당까지 분해를 다 못 시키는 거예요. 침으로만. 그래서 얘네들이 위에서 섞여서 내려오면서 이 췌장의 소화액이 십이지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고 또 트립신. 자, 아까 음, 위에서 펩신이 그 폴리펩타이드로 밖에는 그 단백질을 분해를 못 해요. 그런데 여기로 와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을 만나서 또는 키모트립신, 이러한 트립신을 만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고요. 이게 전부 췌장에서 보내는 효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또는 뭐 췌장염 이런 거 앓는 분들이 되게 예후가 좋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췌장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췌장이 또 하는 중요한 일은 주요 호르몬. 여기서 보면 음, 인슐린과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당뇨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의 랑게란스 섬에서 이거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혈당을 낮춰줘. 우리 혈액 내에 모세혈관까지 막 혈당이 높아. 막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럼 인슐린이 막 분비돼서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나 공복이야. 공복인데 막 인슐린보다는 막 혈당이 낮아져. 그러면 우리 간에 있는 글루카곤으로 저장돼 있는 거가 포도당으로 우리 혈액 내로 방출시키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호르몬. 그 다음에 이 소마토스타틴은 뭐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잘 이렇게 우리 시소 타는 것처럼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소마토스타틴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래서 알파세포 인슐린을 분비하고 베타세포에서는 포도당 분비를 하고 이거는 델타세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해서 얘네 둘의 조절을 이 소마토스타틴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췌장에서 이러한 인슐린이나 또는 글루카곤 이런 것이 제대로 분비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엄청난 그러한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췌장은 소화효소도 다 분비하고 이러한 중요한 인슐린, 그다음에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이런 호르몬도 분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십이지장에서 이러한 담즙이나 또는 췌장액이나 이런 걸 다 받아서 이제는 중화도 시키고 그러한 소화 효소랑 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장으로 가요. 그러면 음, 소장의 길이는 한 6, 7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지장도 소장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공장, 회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능은 운동 기능, 분비 기능, 흡수 기능 세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운동을 하면서 긴 터널을 통과하며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존재하는 육모, 우리가 지난번에 장누수 증후군 때 많이 이거는 그림으로 배웠으니까 기억하실 거고, 또 이 육모세포 하나는요, 3,000개의 또 미세 육모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3,000개의 미세 육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모가 많은 이유는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흡수를 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혈류로 흡수를 하고요. 지방은 이제 지방산으로 이제 최종 분해돼서 림프관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아까 12지장에서 제일 많이 흡수하는 거 칼슘과 철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왜? 칼슘과 철분은 강한 산성에서 융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에서 융해된 게 바로 나와서 십이지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타민 미네랄은 소장을 지나가는 동안에 흡수가 된다. 그 수분과 전해질도 소장에서 다량 흡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 이거는 어, GALT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장관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G는 gut, associate, 연관되는 거죠. L은 림포, T는 티슈, 조직이에요. 그래서 장관 면역 시스템, 이거는 대장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기능이 소장에 제일 많다. 그리고 외부 병원체를 감시하고 막아내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그래서 한 70%는 소장에서 면역 기능을 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소장입니다. 소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 책에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를 6, 7미터를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흡수할 건 흡수하고 걸러낼 건 걸러내서 찌꺼기로 계속 보내는 거죠. 요즘에 제가 소 곱창을 사서 먹다 보니 아, 내가 소장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곱창에 그 곱이 끼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고소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마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융털과 거기에 묻어 있는 영양소? 이러한 것들을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대장. 이거는 수분대사 기관이에요. 자, 한번 우리 입부터 한번 생각해 봐.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약간 대사한다 그랬죠? 식도를 떠나서 위장으로 하면 펩신이 분비되면서 어떻게 단백질을 많이 대사한다 그랬죠? 십이지장에서는 또 미네랄도 약간 대사하고 소장에서 대부분 미네랄과 여러 가지 그 췌장에서 네. 분비된 것을 아미노산, 지방, 탄수화물 다 소장에서 흡수한다. 대장은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고요. 자, 수분과 전해질 흡수, 나트륨, 칼륨은 대장에서 많이 흡수가 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고형화시켜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배변을 시키죠.
장내 세균 활동, 그 수조억 마리의 장내 세균, 이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대장에 많이 존재되어 있다. 대장은 몸의 수분 균형과 노폐물 처리, 장내 미생물 관리의 최종 관문이다. 그리고 면역 감시, 아까 소장에도 있듯이 대장에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GALT가 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다른 데서 퍼왔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이 아이가 먹어요, 입으로. 그래서 씹어서 먹고, 그래서 식도를 거쳐서 음식물 조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위로 들어오면 위에서는 강한 산성, 또 펩신 이런 게 나와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또 간에서는 담낭, 쓸개즙이죠. 이것이 들어와서 지방도 십이지장과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췌장에서는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제. 이게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다 여기서 소화를 시키고 십이지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쭉 소장을 거쳐서 밑에 막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꼬리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충수돌기예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걸려서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 무슨 염이에요? 그 충수돌기염인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무슨 염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왜 맹장, 생각이 안 나요? 맹장. 맹장염. 근데 원래는 맹장염이 아니고 충수돌기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상행결장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가니까 회행결장, 밑으로 내려가면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 S결장을 통과해서 직장을 통과해서 항문으로 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전체 입부터 항문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짧은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면서 아니, 봐요.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녹화 중지요. 네, 녹화 중지.